금융시장은 마음 약한 이들을 위한 곳이 아닙니다. 마치 거대한 폭풍우가 몰아치는 시장과도 같습니다. 강한 자는 사냥하고 약한 자는 먹이가 되는 곳. 매일 수천조 원의 돈이 소리 없이 움직입니다. 예상치 못한 뉴스나 예측 불가능한 사건 때문이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원하는 모든 것의 가격을 무너뜨리거나 끌어올리기 위해 준비해온 보이지 않는 손들 때문입니다. 당신은 공평한 게임에 참여하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현실은 체스판은 이미 누군가에 의해 짜여 있고 당신은 게임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야 겨우 발을 들여놓았을 뿐입니다. 경제 위기, 군사적 충돌, 시장 붕괴와 같은 거친 파도가 몰아칠 때 대부분의 첫 반응은 도망치는 것입니다. 폭락하는 주식으로부터, 위험한 통화로부터, 불타오르는 모든 것으로부터 달아납니다. 하지만 당신이 황급히 도망칠 때 누군가는 유유히 걸어 들어와 당신이 방금 내던진 모든 것을 절반도 안 되는 쌍합세 사들입니다. 이것은 행운이 아닙니다. 하나의 각본입니다. 그리고 이 각본이 상연될 때마다 약한 자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은 강한 자의 지갑으로 들어갑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닿는다면 본격적인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이 작은 행동이 더 깊은 진실을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받아들이기 힘든 진실은 시장은 당신이 옳은지 그른지 분석을 잘하는지 못하는지에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시장은 오직 당신이 어느 편에 서 있는지만을 신경 씁니다. 감정에 휩쓸리는 편인가 아니면 게임의 판도를 미리 읽는 편인가 모든 결정은 뉴스가 당신의 귀에 닿기도 전에 이미 내려졌습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정해진 수순에 따라 움직이다 버려지는 체스의 폰이 될 뿐입니다. 문제는 정보의 부족이 아닙니다. 관점의 부재입니다. 이 게임에서 관점이 없다는 것은 규칙도 모른 채 눈을 가리고 카지노에 들어서는 것과 같습니다. 폭풍이 몰아칠 때 당신의 눈에는 비바람과 번개만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살아남는 자는 안전한 항구가 어디인지, 그곳까지 가는 가장 빠른 길이 무엇인지를 봅니다. 유일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배를 모는 선장이 되고 싶은가, 아니면 침몰을 기다리는 승객으로 남고 싶은가? 군중은 언제나 감정적으로 반응합니다. 시장에 충분히 오래 머물다 보면 군중은 이성이 아니라 감정으로 거래한다는 냉정한 진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감정, 특히 공포는 돈의 게임에서 가장 쉽게 이용당하는 약점입니다. 전쟁 발발, 전염병 확산, 또는 어디선가 시작된 붕괴와 같은 큰 사건으로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익숙한 광경이 반복됩니다. 온통 새빨간 주식 시세창,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매도 주문, 그리고 모든 주식 토론방을 가득 메우는 망했다. 빨리 팔아라는 비명들. 흥미로운 점은 당신이 그 혼란스러운 광경을 목격하는 바로 그 순간 어딘가에 다른 집단은 조용히 앉아 매수 주문을 넣을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공포에 질려 내던지는 주식, 코인, 그리고 모든 자산을 하나씩 조용히 줍고 있습니다. 큰 손들은 모든 것이 안전하고 언론이 찬사를 보낼 때 사지 않습니다. 그들은 거리에 피가 낭자할 때 삽니다. 가장 싼 가격은 항상 믿음이 가장 약해졌을 때 나타난다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부정적인 뉴스가 나타나는 방식 또한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은 언론이 당신에게 경고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누군가가 당신이 읽기를 바라는 바로 그 글을, 그들이 당신을 공포에 빠뜨릴 필요가 있는 바로 그 시점에 읽도록 모든 것을 설계해 놓았습니다. 거대한 고래가 조용히 매수 포지션을 잡고 나면 그들은 군중이 대량으로 매도하게 만들 충격이 필요합니다. 자극적인 헤드라인의 뉴스들이 바로 그 충격의 역할을 합니다. 2008년 금융위기를 떠올려 봅시다. 당시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 소식은 월스트리트 한복판에 터진 폭탄과도 같았습니다. 전 세계가 공황에 빠졌고 모두가 미국 은행 시스템이 돌이킬 수 없이 무너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시장은 수직으로 낙하했고 개인 투자자들은 은행 주식, 부동산, 심지어는 기초가 튼튼한 회사의 주식까지 닥치는 대로 팔아치웠습니다. 하지만 군중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팔고 있을 때 현금을 쌓아두고 기회를 기다리던 거대 투자 펀드들은 조용히 공짜나 다름없는 가격에 자산들을 쓸어 담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미국의 많은 대형 은행 주식들은 지금 와서 보면 거의 거저주는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 년 후 그렇게 버려졌던 주식들은 충분한 인내심과 배짱을 가졌던 이들에게 거대한 돈을 찍어내는 기계가 되었습니다. 군중이 패배하는 이유는 감정에 너무 빨리 반응하고 진실에는 너무 늦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쏟아지는 정보 속에서 그들은 지금 이 순간 누가 나를 두려워하게 만들고 있는가 라고 스스로에게 묻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이 단순해 보이는 질문이야말로 당신이 집단적 공황에 휩쓸리지 않도록 막아주는 첫 번째 필터입니다. 만약 당신이 침착하게 생각해 본다면 모든 위기에는 승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돈을 잃고 있다면 그것은 반대편에서 누군가 돈을 벌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의 공포 스위치를 켠 장본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포는 당신에게 자산의 진정한 가치를 잊게 만듭니다. 가격 차트를 마치 자신의 심장 박동처럼 보게 만들고 조금만 떨어져도 곧 죽을 것처럼 느끼게 합니다. 하지만 시장은 병원이 아니라 카지노입니다. 그리고 카지노에서 승자는 조마조마하며 한 판 한 판에 매달리는 사람이 아니라 게임의 규칙과 상대방의 심리를 꿰뚫어 보는 사람입니다. 상어는 군중이 공포에 질려 모든 것을 헐값에 팔아치울 때까지 기다리는 법을 항상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든 것을 집어삼킵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본능적인 반응이 당신의 거래 버튼을 제어하게 두지 마십시오. 부정적인 뉴스 하나 때문에 당신의 손이 매도 버튼으로 향할 때마다 잠시 멈추고 질문하십시오. 내가 지금 당장 팔면 누가 이득을 볼까? 만약 그 질문에 답할 수 없다면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시장은 언제나 연출가들이 존재합니다. 문제는 당신이 그들의 연극에서 배우가 될 것인가, 아니면 조명이 꺼지기 전에 자리를 뜰 만큼 현명한 관객이 될 것인가입니다. 뉴스는 가공된 상품이며 그것을 읽는 사람은 항상 한 발 늦습니다. 금융시장에서 뉴스는 날것의 진실이 아닙니다. 마치 편집과 색 보정, 배경음악까지 모두 마친 뒤 관객에게 상영되는 영화와 같습니다. 화면에 속보라는 글자가 뜰 때 그 이야기는 이미 돈의 흐름을 통제하는 자들에게는 오래전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헤드라인을 읽기도 전에 이미 돈을 걸었고 포지션을 잡았고 심지어는 이익을 실현했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는 단지 가공된 상품일 뿐이며 가격 차트에서 이미 일어난 일을 합리화하기 위해 정확한 타이밍에 공개됩니다. 초보자들은 자신이 읽는 것을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뉴스가 가격 변동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충분히 오래 살아남은 사람들은 뉴스가 단지 핑계일 뿐이라는 것을 압니다. 전쟁, 제재, 혹은 연준 의장의 한마디 말, 이 모든 것은 단지 미리 그려진 가격 추세를 정당화하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모든 뉴스 기사의 배후에는 큰손들의 포지션 구축을 위한 치밀한 작전이 숨어 있습니다. 그들은 뉴스를 기다렸다가 행동하지 않습니다. 먼저 행동하고 그 다음에 뉴스가 나타나게 만듭니다. 마치 감독이 이미 촬영을 다 끝내고 개봉일만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1991년 걸프 전쟁을 되돌아봅시다. 미국이 이라크를 폭격하기 전 유가는 몇 달 동안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당시 뉴스를 보던 사람들은 전쟁이 분명 유가를 더 끌어올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언론이 미국의 첫 공습 소식을 일제히 보도했을 때 그들은 매수에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 상어들이 물량을 쏟아내기 시작한 때였습니다. 유가는 군중의 기대처럼 더 오르지 않고 즉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바닥에서부터 사모았던 자들이 이익을 실현하고 뒤늦게 들어온 사람들에게 비싼 가격을 떠넘겼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들 중 하나였다면 최악의 순간에 진입하는 기분이 어떤 것인지 이해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개인 투자자들이 항상 수동적인 입장에 놓이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신문, 방송, 소셜미디어와 같은 주류 경로를 통해 정보를 얻습니다. 이러한 채널들은 조회수와 관심으로 먹고 사는 곳입니다.
당신을 화면에 붙잡아 두기 위해 뉴스는 극적이어야 하고 선정적이어야 하며 지금 당장 행동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친다고 믿게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시장은 당신이 보는 기회를 위해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기회를 본 자들의 이익을 위해 움직입니다. 여기서 얻을 교훈은 뉴스를 읽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뉴스가 당신의 거래를 이끌게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뉴스를 보고 시장의 반응을 예측하려 하지 말고 뉴스에 대해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관찰하십시오. 부정적인 사건이 터졌는데도 가격이 예상만큼 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매수 세력이 조용히 물량을 흡수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반대로 엄청난 호재가 나왔는데도 가격이 지지부진하거나 오히려 하락한다면 내부자들이 당신에게 물량을 떠넘기고 있을 가능성을 경계해야 합니다. 투자는 누가 뉴스를 더 빨리 읽느냐의 경쟁이 아닙니다. 누가 뉴스가 나오기 전에 그 본질을 이해하느냐의 싸움입니다. 돈의 흐름을 제어하는 자는 항상 당신보다 몇 걸음 앞서 있습니다. 그들은 시나리오를 쓰는 작가이고 당신은 단지 관객일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관객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당신은 감정에 휩쓸려 극에 몰입하는 대신 결말을 예측하기 위해 영화를 보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전쟁과 위기는 자산 가격을 재설정하는 도구입니다. 이 시대의 전쟁과 위기는 단순히 총알, 폭탄, 충격적인 뉴스 속보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 세계적인 규모로 자산의 가치를 재조정하기 위해 교묘하게 사용되는 지렛대입니다.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때마다 당신은 전쟁터의 불길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의 거친 파도도 보게 될 것입니다. 통화 가치는 폭락하고 주식은 증발하며 원자재 가격은 급등합니다. 그리고 그 변동의 배후에는 더 조용하고 더 정교한 또 다른 전쟁이 있습니다. 바로 통화 전쟁입니다. 발사된 미사일 한 발은 군사 목표 하나를 파괴할 수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금융 세계에서 그 미사일 한 발은 수천억 달러 가치의 연쇄 반응을 촉발할 수 있습니다. 자본은 신흥 시장을 떠나 더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곳으로 몰려들 것입니다. 미국 국채 가격은 오르고 달러는 강세가 되며 금은 모두가 찾는 자산이 됩니다. 이 모든 일은 즉각적으로 일어나지만 이러한 변동은 단순히 전쟁에 의도치 않은 결과가 아닙니다. 많은 경우 이것들은 미리 계산된 목표입니다. 2022년에 시작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예를 봅시다. 서방의 제재가 발표되자마자 루블화는 거의 즉시 붕괴했습니다. 전 세계는 러시아 경제가 무너질 것이라고 믿었고 많은 투자자들은 러시아와 관련된 모든 자산에서 서둘러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대다수가 깨닫지 못한 것은 그 혼란 속에서 조용히 매수하는 손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불과 몇 달 후 루블화는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자본 통제, 무역 흐름 조정, 그리고 에너지를 외화로 판매하는 전략 덕분에 전쟁 이전보다 더 강세를 보였습니다. 공황의 바닥에서 과감하게 자산을 매입한 사람들은 군중이 그저 부러운 눈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는 수익을 거두었습니다. 이는 전쟁과 위기가 종종 큰 손들에게 시장을 리셋하는 버튼처럼 사용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군중 심리가 극에 달했을 때 자산의 가격 수준은 비정상적으로 낮게 끌어내려집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원하는 것을 실제 가치보다 훨씬 싼 가격에 사들일 기회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시 안정되면 가격은 회복될 뿐만 아니라 초기에 매수한 사람들에게 막대한 이익을 안겨주기 위해 더 높이 치솟습니다. 여기서 얻을 교훈은 분명합니다. 전쟁을 TV 화면 속 폭력적인 이미지로만 보지 마십시오. 자금의 흐름과 통화시장이라는 렌즈를 통해 보아야 합니다. 공격받는 국가는 공장, 항구, 도시만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자본 유출, 환율 압박, 그리고 유동성 충격에 직면하게 됩니다. 반대로 상황을 이용할 줄 아는 국가나 조직은 자금의 흐름을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합니다.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게 되면 당신은 더 이상 충돌 소식을 들을 때마다 공황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이렇게 질문하게 될 것입니다. 자금은 어디로 흐르고 있는가? 어느 통화가 이익을 보고 있는가? 어떤 자산이 과도하게 팔리고 있는가? 결국 이 세상에서 총알과 폭탄은 연막에 불과합니다.
당신의 지갑을 꿰뚫는 진짜 총알은 바로 자산의 가치를 재평가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승자는 더 잘 파는 사람이 아니라 시장이 가장 두려워할 때 정확히 사는 사람입니다. 자본에는 언제나 피난처가 있습니다. 전쟁, 금융위기, 시장 붕괴 등 어떤 격변 속에서도 돈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단지 이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동할 뿐입니다. 그리고 자본이 피난처를 찾아 흘러 들어가는 다른 곳이야말로 누가 이 게임을 실제로 연출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보이지 않는 지도입니다. 초보자들은 주가 하락, 통화 붕괴, 상품 가치 증발과 같이 가격이 떨어지는 것들에만 주목합니다. 하지만 경험 많은 사람들은 어떤 것에 가격이 오르고 있는지를 봅니다. 그곳이 바로 거대 자본이 생존을 위해 찾아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거의 항상 레이더에 포착되는 세 가지 피난처 자산이 있습니다. 미국 달러, 미국 국채, 그리고 금입니다. 이것들은 변동이 생길 때마다 전 세계의 돈이 기어 들어가는 벙커입니다. 어떤 위기 상황에서 달러가 강세를 보인다면 그것은 단순히 시장의 반응이 아니라 시스템이 여전히 미국의 시나리오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미국 달러는 단지 한 국가의 통화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전 세계의 기축 통화이며 현재 금융 시스템 전체를 떠받치는 하늘의 기둥입니다. 만약 달러가 무너지면 모든 금융 권력 구조도 함께 무너집니다. 따라서 혼란의 시기에 미국은 달러가 최후의 피난처가 되도록 보장해야 할 사활을 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1997년 아시아 금융 위기를 되돌아봅시다. 태국 바트화가 공격받고 변동환율제로 전환되자 도미노 현상은 아시아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인도네시아 루피아, 말레이시아 링깃, 필리핀 페소 등이 차례로 폭락했습니다. 동남아시아 경제는 침체에 빠졌고 주식시장은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미국 달러는 계속해서 가치가 상승했습니다. 조지 소로스와 같은 거물들을 필두로 한 국제 헤지펀드들은 신흥국 통화를 공매도한 후 달러로 환전하여 막대한 이익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폭풍 속에서 달러가 닷의 역할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이것은 우연한 위기가 아니라 미국과 그 금융 동맹국들이 주도권을 쥔 한판의 게임이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모든 위기에는 언제나 승자와 패자가 명확하게 갈린다는 것입니다. 승자는 항상 군사 강국이 아니라 자본의 안전한 피난처를 통제하는 국가나 이익 집단입니다. 달러, 미국 국채 또는 금값이 급등하는 것을 볼 때 당신은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돈이 여기로 몰릴 때 누가 이익을 보는가? 그리고 여러 위기를 거치며 그 답을 추적하다 보면 하나의 공통 분모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글로벌 금융 권력은 자본의 최종 목적지를 쥔 자들의 손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금 또한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수세기 동안 금은 전쟁이나 위기가 발생했을 때 전통적인 피난처 역할을 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정부의 약속에 의존하지 않는 실물 자산을 찾기 때문에 금값은 보통 상승합니다. 하지만 현대에 와서 금은 조작의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선물 거래소에서 수백 톤의 금을 공매도하는 주문 하나만으로도 금값은 폭락할 수 있습니다. 레버리지를 사용한 매수자들을 강제로 청산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다음 실물 금은 당신이 뉴스에서는 결코 볼 수 없는 손들에 의해 조용히 매집됩니다. 미국 국채, 특히 단위 국채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매우 중요한 피난처입니다. 많은 위기 상황에서 국채 수익률이 급락하는데 이는 국채 가격이 상승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자본이 안전을 찾아 그곳으로 쏟아져 들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은 비록 미국 자신이 위기의 원인 중 일부일지라도 시장이 미국의 안정성에 투표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교훈은 불타고 있는 곳만 보지 말고 사람들이 불을 피하기 위해 달려가는 곳을 보라는 것입니다. 자금이 어디로 흐르는지 추적할 수 있다면 당신은 시나리오가 끝나기도 전에 결말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피난처를 통제하는지 알게 되면 누가 이 게임의 연출가인지도 알게 될 것입니다. 시장에서 안전한 집을 쥔 자가 생사여탈권을 쥔 자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폭풍 속에서 허둥대는 졸에 불과합니다. 살아남고 싶다면 체스말을 사기 전에 체스판 전체를 이해해야 합니다.
시장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마치 체스를 두듯 단지 몇 개의 말에만 집중하며 매매에 뛰어듭니다. 그들은 특정 주식, 특정 코인 혹은 차트의 캔들 패턴 하나를 분석하는 데에만 몰두합니다. 하지만 그 체스판 위에는 수십, 수백 개의 세력이 동시에 움직이는 더 거대한 지도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체스에는 룩이나 비숍만 있는 것이 아니듯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별 종목의 가격은 결코 독립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항상 거시 경제 환경, 통화 정책, 글로벌 자금 흐름, 그리고 단 하나의 결정으로 판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자들의 심리에 의해 지배됩니다. 문제는 시스템이 가격 수준을 리셋하기로 결정할 때 모든 기술적 분석 모델은 무의미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막 헤드앤숄더 패턴을 완성하고 지지선과 저항선을 1원 단위까지 정확하게 측정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느 정치인의 트윗 한 줄, 봉쇄 명령 혹은 새로운 통화 정책 하나만으로도 당신의 모든 시나리오는 깨끗하게 지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순간에 전체 그림을 이해하는 사람은 굳건히 서 있을 것입니다. 단지 조각들만 보는 사람은 휩쓸려 갈 것입니다. 2020년 초의 코로나19 사태는 매우 생생한 예입니다. 전염병이 전 세계로 퍼지면서 미국을 비롯한 세계 증시는 자유낙하했습니다. 당시 기술적 분석 모델은 거의 모두 쓸모가 없었습니다. 추세선, 피보나치 되돌림, 캔들 패턴 등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가격이 떨어지는 것만 보고 공황 상태에서 투매했습니다. 하지만 소수의 집단은 연준과 주요 중앙은행들이 경제가 장기적인 위기에 빠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공황 단계가 지나면 거대한 규모의 통화 완화 정책이 뒤따를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돈을 찍어내고 금리를 인하하고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양책의 파도가 밀려왔을 때 이전에 투매되었던 자산들은 강력하게 반등할 것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2020년 3월에 그 바닥에서 과감하게 자산을 사들일 배짱과 이해력을 가졌던 사람들은 불과 1년 만에 자산을 몇 배로 불렸습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이 게임에서 살아남고 승리하고 싶다면 당신이 지금 사이클의 어느 단계에 있는지 그리고 체스판이 어떻게 짜여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시 경제 지식, 자금 흐름을 읽는 능력, 그리고 정책에서 신호를 파악하는 능력은 곁들여 먹는 반찬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갑옷입니다. 만약 당신이 거대한 맥락을 무시한 채 몇 가지 기술적 분석 도구만 가지고 시장에 뛰어든다면 그것은 상대가 대포를 들고 있는 전쟁터에 작은 칼 한 자루만 들고 들어서는 것과 같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체스판을 보지 않고 체스말을 사는 것은 누가 이기고 있는지 모르는 전투에서 눈을 감고 편을 고르는 것과 같습니다. 시장은 열심히 차트를 그리고 캔들을 분석하는 사람에게 보상하지 않습니다. 게임 전체를 꿰뚫어 보고 다음 수가 무엇일지 아는 사람에게 보상합니다. 당신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이 여정이 의미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힘이 되어 주세요.